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맞아요.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잡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 어떤 것만으로도 통증이 50%나 감소한다고 하는데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중 5kg 감량만으로 통증 50%나 감소. 이렇게 쉽게 감소한다고요, 교수님? 네, 사람에 따라서는 50% 이상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체중 5kg 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인이 되면 무릎 통증이 흔한데 무릎 통증이 흔한 질환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르는 골관절염이 흔합니다. 이름에서 퇴행성이라는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확실하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악화시키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그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 그게 체중 감소입니다. 무릎에 1kg의 체중이 만약에 증가한다고 하면 무릎에 생기는 부담은 4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4배나 넘는 힘이 무릎에 부담을 준다고 하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살이 찌면 보통 지방이 늘잖아요. 지방이 늘면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무릎의 관절염을 더 악화시킵니다. 근데 체중을 빼면, 그러니까 지방을 줄이면 그 무게 때문에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담도 줄이고 또 렙틴에 나오는 양을 줄이기 때문에 관절염의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로 살이라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나이 들어봐라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러니까 빼기는 어려운데 살찌기는 굉장히 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유지하기도 바쁘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kg만 늘어도 4배가 증가된다는 거. 1kg만 줄이시면 또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걷는 운동이라든지 식사 조절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계속해서 아프다고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면 또 못 움직여서 살이 더 찌고 더 아프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은 식사 조절만 해도 통증이 한 20% 정도 줄었다. 또 운동만으로도 통증 정도 한 20% 줄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식사 조절과 운동을 겸하면서 체중을 줄이면 적어도 40% 이상의 통증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통증 줄일 수 있는 방법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이의 다이어트처럼 갑자기 살을 빼시려고 먹는 걸 아주 안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부종이 생기면서 오히려 체중도 늘고 통증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지금 서 후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종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약간씩 움직이셔서 또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한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10% 정도 뺀다. 한 달에 한 1~2kg 정도 뺀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 통증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신의 모든 기능도 좋아지고 기분도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모든 게 좋아지고 수명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비만인 분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인 걷기죠. 네. 걷기 좋은 운동입니다. 저도 하루에 가능하면 1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무릎이 아프고 게다가 체중까지 많이 나가는 분들이 무작정 너무 많이 걸으면 하루에 1000보, 20,000보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릎의 관절염이 확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릎에 염증이 있는 걸 또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많이 걷는 거, 너무 많이 걷는 건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3000보, 4000보 내 능력에 따라서 무릎의 환경에 따라서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체중이 좀 적게 실리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체중 적게 실리면서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게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네,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는 가능하면 안장을 좀 높이는 게 좋거든요.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 많이 구부려야 됩니다. 그럼 무릎 안에 압력이 많이 올라가서 관절염이 악화되기 때문에 안장을 좀 높여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물 좋아하신다고 하면 아쿠아 에어로빅이나 물속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덜 무리되는 유산소 운동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번에는요, 무릎 통증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원 트레이너 나와주시고요.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 아프신 분들 함께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밴드를 준비해 봤는데 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만약에 밴드가 없으면 이렇게 스타킹이나 좀 탄성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고무장갑도 괜찮을까요? 고무장갑 너무 셉니다. 어르신들이 쓰기엔 너무 세서. 그건 안 돼요. 네, 네. 빼고요.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껴주실게요. 그렇죠.
무릎 사이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이제 스쿼트라는 동작을 할 건데 이제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깊게 앉기가 좀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니까 우리가 20, 30도만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20, 30도도 통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미니 스쿼트라고 하는데 네. 그냥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십니다. 아, 조금만 내려가는 그렇죠. 조금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한쪽 발 들어서 팔자 그려볼게요. 팔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반대쪽도 앉았다 일어나면서 팔자. 팔자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팔자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 보면 양쪽으로 많이 흔들리세요. 골반이 네. 균형도 못 잡으시고 그래서 팔자를 그려주시면서 중둔근 양쪽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네. 그 허벅지 대퇴 운동도 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 개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고 다시 팔자 그리기. 팔자. 그렇죠.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알겠습니다. 따라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 네. 일어나고 다시 팔자 그리기. 팔자. 그렇죠. 이게 조금 다리가 약하신 분이나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의자를 놓거나 그렇죠. 해서 만약에 잡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한발석이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의자를 잡고 하시면 좋고요. 점차 좀 좋아지시면 그때는 의자를 치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제 하나 놓고 팔자. 이 밴드를 차는 이유는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형태를 보시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양쪽으로 안쪽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맞아요. 자체가 정렬이 깨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서 정렬을 맞춰주시고 중둔근까지 사용하는 뭐 작용이 있으니까 꼭 밴드를 한번 묶어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 오. 3세트, 4세트 정도 해보시면 허벅지, 엉덩이 되면서 좀 지방에 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운동도 보여드릴 텐데 네. 밴드는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런지 자세를 하실 건데 앞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옆으로 가십니다. 옆으로 갔다가 사선으로 가는 그렇죠. 거군요. 사선으로 갔다가 다시 달리기 자세 취해줬다가 다시 와서 뒤로 왔다가 달리기 자세 취해주고 다시 반대발 쭉 갔다가 다시 와주시고 한 발석이 제자리에서는 발을 놓지 않고 그렇죠. 지나가는군요. 쭉 만약에 힘드시면 이 자세가 안 나오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도 그래서 균형 잡기가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 버티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둔근 활용이 굉장히 많이 돼서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조금 빨리 하시게 되면 네. 유산소, 무산소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주시고 갔다가 다시 와주시고 한번 3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다시 쭉, 둘, 다시 반대쪽, 반대쪽, 갔다가 갔다가 하나, 다시 쭉, 둘, 그리고 하나만 더 다시 쭉 갔다가 한 발석이 한 발석이. 다시 갔다가 와주고 이렇게 해보시면 한 3-4개만 했는데도 벌써 호흡이 가빠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층간소음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 3세트에서 4세트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동작은 이제 허벅지 근육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종아리, 발목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자리에 쓴 상태에서 하나, 둘, 그렇죠. 띄워줬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둘, 그렇죠. 밴드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 하나, 둘, 둘. 그리고 바깥쪽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버티는 쪽에 중둔근이 사용이 많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그렇죠.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이거 약간 누워서 옆으로 차는 그 운동이랑 그렇죠. 비슷한 것 그 같아요. 운동이 바로 중둔근 운동이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발목 한 발석이 안 되고 한 발석이도 아예 안 되고 중심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서 발목 강화, 무릎 강화 그리고 엉덩이까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 무릎 강화 효과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번갈아 가면서 마찬가지로 15에서 20회, 3세트에서 4세트 꾸준히 해주시면은 대퇴 그리고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목까지 한꺼번에 강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 배워봤는데요. 유산소 겸 무산소 근육 운동까지 할 수 있어서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크고 힘센 대퇴사두근을 키우면 무릎이 쌩쌩하다.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니까 근육 같긴 한데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 교수님. 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뼈의 앞에 있고 무릎 위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건 오른쪽 무릎인데요. 이렇게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네, 대퇴가 이제 허벅지 뼈잖아요. 거기에 사두,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퇴사두근이고요.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근육의 작용은 무릎을 뻥 차는 근육을 하는 거고 무릎을 쫙 펴면 이 앞에 근육이 짱짱하게 만져집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길고 제일 힘이 센 근육이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대퇴사두근의 역할인데 이 대퇴사두근은
무릎에 전달이 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대퇴사두근 키우는 운동도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무릎 주변의 근육을 살짝 키웠으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릎 위에 전체적으로 근육을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무릎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은 사실 없고요. 없어요? 이 핵심이 되는 근육이 대퇴사두근인데 왜냐하면 근육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무릎 힘줄로 바뀌어서 여기 붙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게 감싸는 들어주실까요, 모양. 교수님? 네, 들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힘줄로 바뀌어서 여기에 붙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감싸는 모양이죠. 네. 근육이. 예. 그래서 무릎이 이 대퇴사두근이 왜 중요하냐지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 연골이 있거든요. 이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 연골이 닳는 병입니다. 한마디로 한 얘기하면. 번만 들어주세요. 네. 네. 오, 잘 이렇게 보이네요. 돌려드릴게요. 예, 예. 여기서 보면 여기가 연골이 있거든요. 아, 연골이 여기 여기 있고 있구나. 또 이쪽에도 연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있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를 제끼면 요 안에도 연골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걸으면 충격이 전달되면 꽝꽝꽝 부딪히면 여기 있는 연골이 서로 충돌되면서 부딪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연골이 닳는 병인데 언제 이렇게 충격이 많이 전달이 되냐면 우리가 걸을 때입니다. 걸을 때 이제 발을 쭉 뻗어가지고 땅바닥을 탁 디디면 충격이 쭉 올라오잖아요. 그 충격이 무릎에 오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퇴사두근이 이제 충분히 크면 이렇게 딱 무릎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반대로 이 대퇴사두근이 너무 약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 흔들림이 생깁니다. 덜덜덜 흔들림이 생기면서 근육도 통증이 생기고요. 주변에 있는 인대, 힘줄까지 손상이 올 수 있죠. 네, 대퇴사두근이 이렇게나 중요한데요. 사실 운동선수들 보면 어디에 대퇴사두근이 있는지 딱 알게 해서 이렇게 허벅지가 갈라지면서 모양이 잡히는데 저희 다리 보면 그냥 일자거든요. 통짜인데 나의 대퇴사두근이 건강한지 괜찮은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예, 있을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의자 준비해 주시면 여기 앉아서 같이 네. 해볼까요? 네. 함께 알아볼까요? 네. 네. 네, 서보벨 씨도 나와주시고요. 네. 대퇴사두근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지탱해서 네. 무릎을 쭉 뻗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요. 네. 자, 무릎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네,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한쪽 다리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럼 한 다리만 딛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앉고, 우와. 그다음에 반대쪽 다리로 네.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10개 하는 게 오늘 목표거든요. 네. 한번 같이 10개요? 해볼까요? 네, 10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어나면 것 됩니다. 같은데? 또 다리고, 자, 일어나 볼까요? 하나. 하나, 오, 잠깐만. 쉽지 않네요, 이게. 괜찮으세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괜찮으세요? 거네요. 네, 다시 앉으세요. 쉽지 교수님 어떻게 않죠? 이렇게 쉽게 이게 하셨어요? 힘들어 보여요. 이 평상시에 늘 연습하셔야 돼요. 자, 반대쪽 다리로 반대쪽. 딛고, 자, 일어나 왼쪽은 보세요. 되게 오게 이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해가지고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네, 자, 앉으시고요. 자, 아니 근데 저는 왼발은 아예 안 되고 오른발만 그냥 좀 나은데 좌우 밸런스가 좀 안 맞으시네요. 그렇죠. 너무 짝짝이는 겁니다, 어려운데요? 지금. 네, 반대쪽 짚으시고요. 이제 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 더. 우와 자, 3개 쉽지 않죠? 다 앉으시고. 앉는 것도 힘들어요. 자, 이걸 몇 개 하라고 하셨죠? 10개 됩니다. 10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개 했나요? 4개 했습니다. 좋습니다. 4개. 자, 이제 오른쪽 다리. 자, 5개. 6개 했다고 할걸. 5개. 지금 못 일어나고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했어요. 하고 빨리 하고 앉았어. 그다음에 빛의 속도였죠? 빛의 속도. 자, 왼쪽으로. 자, 와. 6번째죠? 이제 7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요. 7번째. 예, 내리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로 딛고. 8번째. 8번. 네. 앉고. 딛고. 9번째. 안 되는데. 앉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오른쪽 딛고. 10번. 10개. 예. 10개 하면 네. 다리 근육이 충분한 거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네. 그러면 우리 서보벨 씨는요? 서보배 씨몇 개 하셨어요? 10개 못 되나요? 저 한 5개도 못한 것 같아요. 5개. 네. 네. 4개 한 것 같은데? 한 5개에서 9개면 하체 약하니까 관리 필요한 거고요. 4개 이하면 하체 부실이거든요. 어머. 4개 이하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난 재성 씨가 말라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못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하체 근육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대퇴사두근에 염증이 생기면 네.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염증이 생기면 어디가 아프냐면 네. 이 앞이 아프거든요. 이 근육이에요. 이렇게 앞에 있는 근육. 네, 허벅지 앞에 있는 이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을 많이 쓰면 예를 들어 운동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안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면 여기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지면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병명으로는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담결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네. 뜨거운 찜질, 온찜질 해주고 아니면은 골프공 같은 작은 걸로 세게 하지 말고요. 살살 문질러주면 좀 풀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통증 유발점 주사도 놔주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근육의 염증인 거고요. 또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근육이 이렇게 모여서 이 부분은 힘줄 부분이거든요. 네. 예, 힘줄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너무 많이 써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염제를 드시든지 따뜻한 찜질 드시는 것 같은 방법으로 네. 염증을 좀 줄일 수 있죠. 따뜻한 찜질이 중요하군요. 네, 염증이 막 생겼을 때는 차가운 찜질이 낫고요. 네.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온찜질이 낫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서 네. 해야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